안녕하세요, 버튼티입니다. 그림 그리고 싶은 날 또는 책이 읽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 바로 엘레나 페란테의 나의 눈부신 친구입니다. 이 책은 나폴리 사부작으로 1권 나의 눈부신 친구, 2권 새로운 이름의 이야기, 3권 떠나간 자와 머무른 자, 4권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로 총 4권인데요. 편의상 1권 나의 눈부신 친구로 부르겠습니다. 엘레나 페란테는 베일에 숨겨진 얼굴 없는 작가입니다. 2016년 타임 주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도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름 또한 이게 본명이 아닌데 엘레나는 제우스의 딸 헬레나를 뜻하고 페란테는 과감한 여성을 뜻한다고 해요. 나의 눈부신 친구는 릴라와 레누의 60년간의 우정 그리고 삶을 그린 작품입니다. 약간 토지나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 등 대서사시가 떠오르기도 해요. 오늘은 책에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어린 시절의 모습을 그리면서 책과 드라마 이야기를 함께 해보겠습니다. 이야기는 주인공 레누가 60년 전 단짝 친구였던 릴라와의 우정을 회상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녀들이 6살이었던 초등학교 1학년 때 처음 만났고 때는 전쟁이 지나간 1950년 이탈리아였어요. 이탈리아 남부 리오네라는 곳인데 리오네는 한 도시 옆에 있는 약간 작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군이나 뭐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냥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시라기보다는 그런 전쟁 후 난민들을 모아놓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합니다. 나폴리 외곽에 굉장히 거친 동네였고 그때는 초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도 있었고 초등학교만 졸업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자리를 갖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았어요. 우리 부모님 정말 그 윗세대인데 교육적인 것이나 남녀 차별에 관한 게 비슷한 면이 많더라고요. 구두 수성공의 딸인 릴라와 시청 수유의 딸인 레누. 이야기는 레누의 시점에서 릴라와 그 주위 사람들을 자세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릴라는 당시 정말 못된 아이였다고 묘사돼 있어요. 다른 아이들은 적어도 선생님이나 어른들 앞에서는 하지 않을 행동들을 하는 뭐 그런 과감하고 못된 아이. 하지만 모든 면에서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릴라에게 언제나 주인공인 레누는 경쟁심과 경외감을 느낍니다. 마치 뭐 데미안처럼요. 그녀를 앞지르고 싶지만 한편으로는 따라하고 싶고 또 누구보다 릴라에게 인정받고 싶어 해요. 책의 분량이 적진 않지만 4권을 다 읽다 보면 정말 다사다난한 그녀들의 삶이 한편의 막장 드라마 같기도 하고 또 파란만장한 60년간의 이야기가 훌륭한 대서사시라는 느낌도 들어요. 특히 끝없이 등장하는 사회 이슈와 이탈리아의 정치적 상황들을 읽으면서 정말 격동하는 이탈리아의 현대사를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사라 넬슨 아마존 편집장은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미국 여성에게 페란테의 존재는 어린이들에게 해리포터와 같은 존재다. 책의 인기에 힘입어서 연극으로도 만들어졌었고 또 드라마로도 제작됐는데 미국 HBO와 이탈리아 방송협회가 함께 만들었습니다. 캐스팅도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었는데 8개월에 걸쳐서 진행을 했다고 해요. 어린이 9,000명과 성인 500명이 지원을 했었고 각 지역의 학생뿐 아니라 전문 아마추어 배우도 오디션에 참가를 했답니다. 저는 사실 어린 시절에 릴라와 레누는 굉장히 마음에 들었었는데 처음 공개된 스틸컷에서 어른 릴라와 레누가 너무 사실 실망이었어요. 왜냐면 릴라가 어렸을 때는 굉장히 깡마르고 볼품없는 아이였는데 크면서 굉장한 아우라를 뽐내는 매력적인 처녀로 아가씨로 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캐스팅된 배우는 그만큼 예쁘지 않아서 약간 실망을 했어요. 근데 또 막상 드라마를 보니까 처음에는 예쁘지 않았지만 또 꾸미고 특히 결혼식 장면에서는 참 예뻤어요. 그래서 이 배우가 정말 매력적인 배우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레누의 연기가 살짝 좀 밋밋했어요. 근데 이제 앞으로 회를 거듭할수록 더 나아지겠지 생각은 했습니다. 레누와 릴라는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어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진학하게 된 레노와 다르게 집안 형편 때문에 아버지 구두손을 돕게 되는 릴라. 하지만 독학으로 라틴어와 그리스어도 공부하고 또 남몰래 구두 디자인을 하는 등 자신만의 운명을 개척하려 하죠. 일곱 마지막 부분에서 언제나 눈부셨던 친구 릴라가 반대로 레누에게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일이 일어나듯 넌 공부를 계속해야 돼. 넌 내 눈부신 친구잖아. 이런 말 할 땐 모두가 그렇겠지만 저 또한 울컥하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 책을 보면 또래 아이들, 동네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한 명 한 명에 대한 스토리가 굉장히 잘 짜여져 있고 또 단순히 주인공을 위한 단편적인 도구가 아닌 살아 숨쉬는 캐릭터로 묘사되어 있어서 정말 좋았어요. 또 이 책이 그렇고 그런 소설로 머물지 않은 건 작가 엘레나 페란테의 시대의식과 정치관 덕분인 것 같아요. 저 역시 애정 이야기와 더불어 맞물린 정치적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었는데 이제까지 전혀 몰랐던 68 혁명에 대해서 알게 돼서 정말 좀 새롭고 재밌었습니다. 엘레나 페렌테가 이런 말 했어요. 저는 정치를 좋아합니다. 문학이 하나의 세계를 창조하는 작업이라면 정치는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틀을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불행하게도 여느 국가와 마찬가지로 이탈리아 정치인들 역시 자신에게 부여된 임무가 얼마나 중요한지 또 그 책임이 얼마나 막중한지 깨닫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정치란 개개인이나 특정 집단 또는 특정 국가의 이익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이익 실현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도 한 시절 릴라 같은 친구가 있었지. 나도 한 시절 릴라 같은 친구였던 적이 있었나? 이런 생각들로 처음에 읽기 시작했던 나폴리 4부작이었어요. 마지막 4부 잃어버린 아이 이야기는 사실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았고 또 그렇게 살아갔던 릴라는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어떻게 보면 마음 아프지만 괜찮았던 결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나의 눈부신 친구는 책으로도 좋고 드라마도 굉장히 재밌었지만 그래도 일단은 책으로 먼저 읽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제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아주세요.